그녀는 한 남성과 합의하에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서로 동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러 사건을 만들어 고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모텔에 공중전화로 전화해 CCTV 보관 여부를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숙박했는데 혹시 CCTV가 있나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모텔 주인은 답했습니다. 입구와 엘리베이터, 복도 쪽에 CCTV가 있습니다. 보관 기간은 통상 14일 정도인데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일 뒤에 신고하면 CCTV 영상은 사라지겠네. 상담 내역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일단 상담도 예약해두어야겠다. 그녀는 당일 있었던 타임라인만 정확히 하고 실제 성관계 장면은 자신이 준 강간에 당한 것처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달달 외웠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결국 고소가 이루어졌고 이 남성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황한 남성은 그녀에게 연락했죠.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억울했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날 나랑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었고 우리 서로 동의해서 같이 잔 거잖아.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엄벌 탄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는 속마음과 달리 어쩔 수 없이 힘없이 말합니다. 미안해. 일단 화 풀어. 결국 그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는 수사기관의 판단하에 준강간 혐의로 기소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평범한 남성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시나리오에 의해 일관된 진술, 그리고 객관적 증거의 부재를 마주하며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기소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억울하게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경험해보면 영화에서처럼 물리적인 폭행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음이 달라져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반드시 엄벌되어야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거짓 진술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 역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범죄로 고소하는 방법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었습니다. 정말 성범죄자를 고소하는 것이라면 논란이 될 필요가 없었겠죠. 문제는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형사사건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유죄 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그 남자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하는 상황 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의 사회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식의 표현도 있었습니다. 해당 글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부분, 진술의 일관성이었습니다. 결국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형사사건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락을 끊지 말고 일단은 카카오톡이나 통화로 사과를 유도하고 그 내용을 증거로 남기라는 식입니다. 실제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특히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직후에 갑작스럽게 사과를 요청하는 말을 들으면 당황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혹시라도 문제가 더 커질까봐 너무 두려워서 일단 상황을 수습하려는 심리 때문이죠. 특히나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런 형사사건에 휘말릴 가능성 자체에 큰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과 한마디가 나중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해당 커뮤니티 글에서는
강간보다는 중강간으로 고소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이 의식을 잃거나 한거불능 상태일 때 성관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에 과도하게 취해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술에 너무 빨리 취했다. 마치 꿈 같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이었다. 이런 식의 진술이 등장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숙박업소 CCTV 보관 기간을 고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부분 숙박업소 CCTV는 약 2주 정도 보관됩니다.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남아있거나 모텔에 들어가면서 호감을 표시한 장면이 남아있다면 고소인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이 삭제된 이후에 고소를 진행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즉, 객관적 증거가 사라진 이후 진술 중심으로 사건을 만들겠다는 전략인 셈이죠. 성범죄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무고 역시 중대한 범죄입니다. 형사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당일 있었던 일을 최대한 상세히 정리해 두시고 CCTV 같은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